11월 17일입니다. 방송을 하는 사유리 씨 아십니까? 그 일본인인데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얻은 인기 방송인입니다. 이 사유리 씨가 일본에 가서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받아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아서 지금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에 와서 자기가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받아서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자기가 발표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없는 애를 낳아도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남편이나 이렇게 사귀는 남자의 정자를 받아서 시험관으로 아기를 임신해서 놓는 건 우리 사회에서 불법이 아닌데, 지금 모르는 사람의 정자를 받아서 임신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자은행도 없고요. 이게 일본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본도 정자은행은 없는데, 정자은행은 다른 외국에서 가져와서 일본에서 이렇게 시험관 시술을 해서 아기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대리모 문제도 있고요, 낙태 문제도 있고, 아빠 없는 아기를 놓는 이 비혼모 이 논쟁이 다 촉발이 된 겁니다. 참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낙태나 대리모 또는 이렇게 비혼모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지금 시대 사회 변화에 따라서 맞춰서 우리도 입법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거의 다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도 이게 종교적인 또는 윤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사회별로 말이죠. 문제는 이걸 허용할 경우에 생길 부작용에 대한 우려들이 많아서 지금 찬반으로 나뉘어서 논쟁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사유리 씨의 비혼모, 그러니까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는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받아서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키우는 이런 경우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사실은 요즘 우리 사회도 갈수록 그 남성의 역할이 줄어들고 여성의 역할이 커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 남자들은 갈수록 설 자리가 없어지는구나. 이 수컷들의 역할이 참 없어지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의학적으로 아주 제한적이지만 난자은행도 외국에서는 가능한 곳도 있다지 않습니까? 이러면 정자은행, 난자은행 이러면 앞으로는 남녀 간의 결혼이나 이런 만남 이런 게 없이도 충분히 아기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사회도 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유리 씨는 자기가 일본에서 출산을 한 이유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모든 게 불법이었다. 한국에서는 결혼을 한 사람만 시험관 아기가 가능했다. 일본은 현재 싱글 미혼이어도 시험관이 가능한데 한국은 절대 금지다. 대신 일본도 정자은행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외국에서 정자는 가져왔다. 사유리 씨는 지금 나이가 41살인데 자기가 아기를 갖고 싶은데 지금 이 방식을 통하지 않으면, 정자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 또 서둘러서 결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서둘러 결혼하기도 싫고 특히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또 하게 되는 두려움도 있었다. 그래서 비혼모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 이런 겁니다. 자기가 한국에서 활동을 하는 만큼 한국에서 비혼모가 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국은 불법이라서 불가능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당당하게 비혼모라는 사실을 밝힌 이유도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아들에게도 당당하게 밝히고 거짓말하지 않는 엄마, 니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싶었다. 사실은 비혼모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이상한 눈길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밝혔다라는 부분에 그 용기는 참 박수를 보내줄 만하고요. 이 사유리 씨가 또 걱정이 아빠 없이 아기를 키워야 하는데 아빠 없는 그 아기의 성장 과정이 걱정이어서 자기가 태권도도 배우고 운전면허도 따고 자전거도 배우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밝혔는데 요즘은 태권도 학원도 있고요, 운전 학원 잘 되어 있고 또 자전거 가르쳐주는 아르바이트도 있고 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싱글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데 그런 시선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사유리 씨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모두 지금 아이를 낳지 않아서 걱정거리가 많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아이가 많이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입법, 법적인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비혼모, 또 뭐 대리모, 또 낙태, 뭐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이런 논란을 하면서도 뭐 10몇 년, 20몇 년 동안 상당히 이거 진척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여전히 이렇게 반대하는 쪽도 있거든요. 또 이 반대하는 쪽에 뭐 윤리적인 종교적인 문제도 있겠고요. 또 이런 것들을 허용해 줬을 경우에 챙길 수 있는 부작용, 뭐 말씀했다시피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비혼모들이 많이 나오면 앞으로 이건 남자들의 역할도 없어지고 말이죠. 이게 지금 가족 관계가, 기존의 가족 관계가 완전히 해체되는 이런 상황도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법률적인 공백이 많다라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 이 낙태나 대리모도 마찬가지고요. 이 비혼모의 경우에도 이 사실은 뭐가 어디까지가 지금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일단 뭐 사유리 씨가 이렇게 비혼모가 돼서 그걸 또 당당히 밝히면서 우리 사회에도 이게 한번 논의해 볼 화두다 이렇게 보입니다. 낙태에 대한 논란은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 대리모에 대해서도 이 불법인 부분이 있고요. 일정한 부분은 또 뭐 관례적으로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유리 씨가 이번에 제기한 것은 이제 비혼모,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이런 출산,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좀 전향적으로 허용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입법이 좀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친족 관계, 민법의 친족, 상속법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입장이죠. 이런 가족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너무 이렇게 진보적으로 나가는 것도 타당하지는 않다. 그게 생길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이게 당면한 문제가 됐을 경우에 한번 전향적인 검토는 해야 한다.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떤 룰, 입법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주제로 삼아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앞으로 갈수록 남자애들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남자들이 그래도 아직 좀 그렇지 않냐. 이 수컷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드는 게 이게 뭐 자연적인 전체적인 현상인 건지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좀 급격한 건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 대목이 많아집니다. 예, 오늘 저녁 비혼모 얘기요. 사유리 씨가 얘기한 비혼모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